이럴 거면 내가 그냥 GV80을 가는 게 맞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제네시스의 2025년 근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세를 좀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25년 하반기에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니까 제네시스 G80 같은 애들이 이제는 3천만 원대를 벗어나서 2천만 원대 정도까지도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 제네시스 차량들을 쭉 모아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단 신형 G80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뭐 두 줄로 되어 있는 범퍼나 얇은 엠블럼 이런 것들만 보면은 바로 신형인 걸 아실 거예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그래봤자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구형 대비해서 아직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깡통 기준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하다가 신형으로 오면서 거의 6천만 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형 대비해서는 아직도 잔존 가치가 꽤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간단하게만 보면 제네시스 G80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스포츠 패키지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쪽으로 공기가 더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범퍼의 모양이 조금 더 와일드하게 생긴 차량들은 스포츠 패키지니까 내가 그런 와일드한 모습이 싫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생긴 애들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잠깐 보면요, 여기에 19인치 휠이라고 적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19인치 휠이 굉장히 멋지게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18인치보다 옵션을 한 단계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100만 원이 넘는 옵션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빠르게 한번 보면은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요 뒤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요 올휠 드라이브입니다. 이 차량에도 250만 원 정도의 상당의 사륜구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제네시스의 올휠 드라이브나 현대자동차의 H트랙도 동일하기는 하지만 요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되면 스노우, 샌드 여러가지 다양한 험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터레인 모드가 생기기 때문에 제네시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내도 잠깐만 보면은 여기 시트에 보면 어떤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간 거고, 시트 말고 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지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면 블랙 하이 글로시, 은색 플레이트가 들어가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원목 우드로 들어가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에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사실 옵션 추가가 안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 뒤쪽에 문을 딱 열어서 봤을 때 2열의 컴포트 패키지나 2열 듀얼 모니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만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옵션이 생각보다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어서 신차가가 7,500만 원 정도에 해당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에 연식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근황을 가지고 있냐, 그거는 저기 앞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스톡차, 그러니까 이제 재고 차량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 신차에서도 할인을 한 2,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차량들은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비스포크 방식으로 뽑을 수는 없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량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고르거나 전시차를 고르거나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할인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스포크 방식의 차량들은 할인이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신차가가 한 7,500만 원 정도 됐던 차량에 지금 연식이 1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가 한 2만 킬로 정도 됐잖아요. 그런 차량이 지금 6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300, 1,4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신차야. 다른 사람이 엉덩이 대고 막 이런 차량들 별로 안 좋아해. 난 무조건 내가 안고 내가 무조건 처음부터 운전해서 끝까지 사야 돼. 시작부터 1년 만에 한 1,000만 원 정도 감가되는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신차로 가는 게 맞고, 나는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아껴볼래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 1년 정도 지난 제네시스를 고르는 게 제일 가성비 있는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G80 신형은 봤는데 G80 구형들 중에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애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80 중에서는 이렇게 2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어떤 차량인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딱 두 가지 정도,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편의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제쳐두고 그냥 외관에만 몰빵한 제일 비싼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가 기준으로 했을 때 6,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났고 주행거리도 한 10만 킬로미터가 좀 넘었어요. 이렇게 연식도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은 반값빔 이상을 맞아서 2천만 원 후반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 보니까 내가 차량을 끌고 다니다가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수리를 한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중한 선택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난 무조건 가성비야, 난 무조건 저렴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2천만 원대 G80도 괜찮겠지만 나는 그래도 적당히 좀 돈 더 주고 편의 옵션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연식도 좀 짧았으면 좋겠어, 보증기간도 남아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 6,7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그런 G80들을 고르시는 게 현명해 보이기는 해요. 다음은 GV8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V80은 사실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앞에 그릴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더 큰 차를 계속해서 선호하기 때문에 GV80도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GV80이 더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꽤 아시게 됐지만 러시아 안에 BMW, 벤츠 이런 프리미엄 차량들이 신차 판매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자동차 브로커들이 5년 이내에 있는 BMW X5, X7 그리고 뭐 X4, X3, 벤츠 중에서도 GLE, GLC 뭐 이런 차량들을 거의 감가가 안 된 상태로 쓸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BMW SUV 중고차, 벤츠 SUV 중고차 이런 차량들이 감가가 별로 안 돼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X5, GLE 이런 차량들이 보통 이제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3년 넘어가고 이러면 한 3, 4천만 원 감가가 돼서 7천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게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1, 2천만 원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된 시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럴 거면 내가 그냥 GV80을 가는 게 맞겠다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감가 보강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GV80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네시스는 어때요? 기본 보증기간이 5년 10만 킬로미터입니다. 5년 10만 킬로미터면 지금 초기에 나왔던 GV80, G80 이런 차량들의 보증이 얼추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 보증이 끝난 G80, GV80들이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감가가 더 되면 이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한 4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 연식은 포기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는 포기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보증이 끝난 그런 차량들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넣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넣고 뭐 20인치 휠 넣고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을 조금 넣어서 한 7천만 원 중반 정도의 신차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6만 킬로 정도 되니까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된 4천만 원 중반 정도 가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G80 대비해서 압도적인 감가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GV80 보면서 약간 애매하지 않나? 좀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감가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차량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G9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부터는 트림이 따로 없고 내가 원하는 옵션만 구성해서 비스포크 방식으로 뽑았었는데 요 G90까지만 해도 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도 신형에는 3.5L 터보 엔진 딱 하나만 있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3.8L 자연흡기도 있고 5.0도 있었고 3.3 터보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트림과 다양한 엔진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는 차량이 어떤 옵션에 해당하는지 어떤 트림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럭셔리 정도, 그러니까 중간급 트림에 해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문을 열었다가 문을 살짝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 도어 클로징, 이런 기능들도 기본으로 포함이 돼요. 이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등급 하나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차 가격이 1,300만 원을 훌쩍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이 9,3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5만 킬로 정도 됐던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네시스 중에서 감가율로만 따지면 G90이 역대급이야. 지금 벌써 3천만 원 후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G80에서 감가 꽤 많이 됐다라고 하는 애들이랑 G90이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가가 많이 된 G80 같은 애들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신차가 한 6천만 원 후반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 G80하고 지금 신차가 9,300만 원이었던 G90이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고민할 만하죠. 아니, 내가 G80을 끌 정도의 가격이면 그것보다 신차가가 2천만 원이 훨씬 더 비싼 G90을 끌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 정도면 G90도 구매할 만한데? 라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 다음에는 제네시스 중에서도 정말 감가 방어를 잘하는 그런 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에서 가장 감가 방어를 잘하는 GV7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옆에 있는 이 GV70이 볼륨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신차가로 제일 많이 뽑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량이에요. 어떤 정도냐면 지금 앞에 이런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에어 인테이크가 크게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휠이 18인치가 아니라 19인치 휠로 인치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옵션이 한 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여기 트림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으면서 옵션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 디지털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에 인치업도 하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여기에 딱 올휠 드라이브만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옵션 구성인데, 얘는 아쉽게도 올휠 드라이브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요 정도로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선택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GV70이 신차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였었냐면 한 5천만 원 중반 정도가 했었습니다. 그런 GV70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정도의 연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행거리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 차량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3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략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 요 정도 금액이 감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G80, GV80 이런 차량들 감가가 어땠어요? 못해도 1년에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GV70 같은 경우에는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주행거리도 한 3, 4만 정도 늘어서 판매를 했을 때에도 여기에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준중형급의 SUV들이 2천만 원 중반에서 3천만 원 초반 정도 가격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V70은 그런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애들이 밑에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가격이 확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구매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다시 되팔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2025년 하반기에는 제네시스의 근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모아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확실히 세단류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좀 센 편이고 GV80이나 GV70 같이 SUV 형태로 나오는 차량들은 세단 대비해서는 감가 방어를 조금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봤던 차량들 중에서 진짜 약간 미친 척하고 2천만 원대 제네시스 G80 한번 골라봐?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도 2,900만 원대야. 2,900만 원대. 2025년 하반기쯤 되니까 제네시스가 상반기 대비해서 감가도 훨씬 더 많이 됐고 내가 고를 만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가성비 있는 차량을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오늘 봤던 여러 가지 제네시스들 중에서 과연 어떤 차가 나한테 적절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